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 자주 쓰지만 정작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뉴스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을 매일 듣지만 경제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사실 경세제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요. 즉,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아주 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일이 바로 경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경제라는 글자 자체가 이미 물질적 풍요를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경이라는 글자는 옛날에 천을 짜던 배틀의 모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을 곱게 엮어 질서정연하게 옷감을 짜는 모습이죠. 그래서 경에는 단순히 실을 짠다는 뜻뿐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지게를 잡는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옷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와 품격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삐까번쩍한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멋을 내는 일이 아니라 살림이 넉넉하다, 형편이 좋아졌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은 삶의 질서와 풍요로움을 함께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를 볼까요? 지금 옷만 보면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과 관련된 글자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보리를 본뜬 글자였다고 합니다. 보리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이자 생명을 이어주는 곡식이었죠. 따라서 쟤는 배부름, 풍요, 생계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 시절에 따끈한 보리밥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배부른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두 글자를 합쳐볼까요? 경은 옷, 재는 보리. 옷은 따뜻함을, 보리는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기엔 단순히 돈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세제민이라는 본래 뜻처럼 경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을 운영하는 일이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한 경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이나 시장 같은 좁은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를 숫자와 그래프로만 보곤 합니다. GDP가 몇 퍼센트 올랐다,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 금리가 인하됐다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옛사람들의 눈에는 경제가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개념이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 그것이 바로 경제가 처음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는 결국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조화롭게 짜나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경제의 시작입니다. GDP의 탄생 배경, 부자 나라를 가려내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경제를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부를 측정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부자인 나라도 있을 것이고 겉보기에는 잘 살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나라도 있을 텐데 그걸 한눈에 알아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을 괴롭혀온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죠. 금이 많으면 부자 나라일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금이었습니다. 금이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 아니겠어? 그럴듯하죠. 금은 귀하고 가치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금덩어리를 한 트럭 가득 싣고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서는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살리는 건 금이 아니라 물, 음식, 그리고 그늘이에요. 즉, 금 자체는 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으면 부자 나라다 라는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부자 나라일까?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금이 아니라면 돈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생각도 금방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쇄기로 찍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부자 나라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건값이 폭등해서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쟁 후 독일이나 짐바브웨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종이 조각이 된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는 부를 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진짜 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시절, 하늘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나라의 부는 금이나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누리는 재화와 서비스다. 즉,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기고 사용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부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나라의 힘을 창고에 쌓인 금의 양으로 계산했거든요. 하지만 스미스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쌓인 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물건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바뀝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 그게 바로 부의 기준이다. 이 생각이 훗날 GDP 개념의 출발점이 됩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말하니까요. GDP는 삶의 풍요를 재는 잣대. 결국 GDP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금이나 돈의 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기고 사용하는 실제 삶의 흔적이 바로 부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GDP의 출발점에는 이런 단순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누릴수록 그 사회는 더 부유해진다. 이렇게 보면 GDP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지표예요.